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주가 흐름이 이제 14만원대 지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밸류에이션 어떤 논란 이야기들이 기사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어제 이사회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자,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50만 주 한 712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결정이 있었는데 주가는 크게 지금 흐름이 없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뭐 월마트라든지 타켓 이런 소비주들도 실적 부진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들의 어떤 약세 흐름을 맞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요. 셀트리온도 여전히 그 흐름에서 큰 흐름을 좀 못 내면서 14만원대 언저리에서 지금 행보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올해 1월달에 54만주, 2월달에 50만주, 그리고 이번까지 하면 총 2,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회사의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서 이제 회사들이 하는 게 뭐 배당 관련되는 부분과 그다음 자사주 매입, 그리고 좀 강력한 부분은 자사주 소각까지 하죠. 미증시에서 보통 이제 주가를 장기 부양하기 위해서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이렇게 3종 세트로 하는데, 이 자사주 소각 관련되는 부분은 회사가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자사주 매입까지 취득의 어떤 소식들을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20만원 언저리에서 거의 한 30% 가까이 또 하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주가를 나타나는 어떤 지표에서 보면 이 주가의 어떤 흐름을 나타날 때 이제 이 성장률에서 이제 주가 가치를 뺄 때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금리를 적용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본질적인 가치인 배당을 이제 현재가로 할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누어주는 어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주가도 하향하는 게 성장주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퍼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주가를 그 기업이 버는 수익으로 이렇게 나눈 어떤 부분들이 이제 퍼레이쇼인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멀티플을 주느냐, 특히나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멀티플을 좀 낮추어 주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았을 때는 성장주의 어떤 멀티플이 높아지는 어떤 효과인데, 과거에 한참 이제 좋았을 때 한 6, 70배 정도 대비해서 지금 한 35배니까 이게 상당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주라고 하면 이 정도 밸류를 주고, 한참 때는 뭐 많이 주는 거는 100, 200도 이 인터넷주 같은 경우는 보통 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조금 이제 기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전히 높아서 매수하기에 부담스럽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올 초만 하더라도 한 25만원권에서 최근에 이제 20만원, 19만원 이렇게 낮춘 상태죠.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제 주가를 이끌 만한 어떤 사업적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 2분기까지는 지금 이제 레키로나 여파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키로나 어떤 개발 관련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손상차손 부분들을 지금 이제 비용에 지금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차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 실적 관련되는 부분 에서도 이제 제품 믹서에서도 이제 램시마 IB라든지 진단키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경쟁이 계속 이제 강화되는 어떤 상황이고, 특히나 이 작년 연말부터 이제 노바티스가 이제 그간에 이제 이 산도즈가 이제 그 제네렉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전담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노바티스가 전체 어떤 제품 믹서에서 이 세포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제조업 어떤 단백질 이런 쪽의 어떤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제네릭 담당하는 어떤 산도스를 매각을 좀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이 가격을 인하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어떤 가격 인하가 되면서 1분기 영향에 좀 더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가 하락이 2분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 처리를 2분기에도 좀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실적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근데 이제
내년도를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램시마 SC 제형이라든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의 미국의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이나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제 침체 논란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구간이라고 회사도 인식하고 투자자들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정도에 지금 출시가 가능한 형태로 물론 이제 뭐 시장도 크고 이 경쟁 파트너가 퍼스트 무브도 아닙니다만 좀 차별화되어 있는 이 고농도 제형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직판 형태로 이제 헬스케어가 미국 시장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수익성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좀 기존의 어떤 예상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레큐론에 남아있는 좀 기대감은 흡입형으로 지금 이제 대규모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기 결과에 따라서 레큐론의 부활도 일정 부분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여지는 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의 어떤 부분들이 주가에는 전혀 이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만큼 시장 상황에서 실적의 어떤 부진이라든지 모멘텀의 이슈가 특별히 지금 주가의 수급상으로도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셀트리온보다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중심이 되어서 유럽보다 미국 시장을 이제 성장 동력으로 잡기 위해서 해외 직판을 어떤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암제인 트룩시마, 호주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유럽 직판을 이제 시작하고 미국 쪽은 이제 기존 제품들은 현지 파트너를 계속 하고요. 향후에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검토 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아바스틴, 휴미라 이런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미국 출시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들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요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2013년도부터 이제 항체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간 한 10년간 이 종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에서 한국의 셀트리온이 상당히 뭐 강자였습니다만 그 뒤로 이제 다국적 제약사라든지 뭐 중국, 인도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가진 이 시밀러 플레이어들도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들도 많이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과 경쟁력을 얼마만큼 가지느냐가 향후에 2025년, 2030년까지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를 통한 어떤 직판 관련되는 부분들도 수익선의 어떤 보존이라든지 이 플랫폼 업체의 어떤 진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의 어떤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 어떤 부진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52주 신저가 이런 상태가 좀 셀트리온 어떤 부분에서 좀 부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자 하반기 내년 그리고 향후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뭐 보시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영원히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 3월달 분식회계 이후에 뭔가 주가가 어느 정도 20만원권에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 4월달에 블록딜 관련되는 이슈가 상당히 좀 빼앗은 부분이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수급도 다시 외국인 기관들이 좀 이제 매도를 하면서 꼬이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매출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는 영업이익단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이 계속 이제 부정적인 어떤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제품 믹서가 이제 셀트리온 내선 이제 뭐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가 어떻게 이제 선전하냐에 따라서 개선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에 좀 집중을 하니까요.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얼마나 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이에 비해서 사실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MO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생산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사실 좀 뭐 고밸류를 부여한다 이런 차별화도 상당히 조금 이질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같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가를 올리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작대는 동일한 업종에서 이 차별화를 뭐 낸다기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좀 차별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도 이 자사주 매입과 이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에 대한 어떤 질적 양적 성장과 후속적인 어떤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어떤 컨텐츠 점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이 향후에 또 좋은 어떤 기회의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의 어떤 반등과 회복들도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참 뭐 오늘도 최저가 139,000원 시간에도 지금 빠져서 14만원대도 지금 지지 여부가 차트상으로는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어떤 모습의 어떤 구간이 와 있죠.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의 어떤 저점 이 부분에 거의 중하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 추세로 보게 되면 추세 어떤 확장의 밑단입니다만 이 저점들을 이어지는 이 구간에서 어떤 지지 여부를 추가적인 하락 없이 조금 이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겁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뭐 현물에서 매수, 기간 매도, 개인도 오늘 10만 정도 땡겼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2.39 정도 시간 흐름도 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만 자 5일선 정도 부근에 갭다운 양봉이 좀 나와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거래량이 늘면서 회복의 어떤 흐름들을 내일은 좀 보여줄지 이런 관점에서 흐름 판단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